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자연자본주의입니다. 이 책은 1999년에 쓰여졌습니다. 폴 호켄이 1993년에 앞에서 본 비즈니스 생태학을 쓰고 그 이후에 헌터 로빈스와 에이모리 로빈스 이 두 사람은 남매입니다. 로키 마운틴 인스티튜트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주로 자원 효율성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나왔던 팩터 4, 효율성을 2배로 늘리고 자원 소모를 반으로 줄인다. 그러면 4배 효율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팩터 4 이런 이제 팩터 10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시기인데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연구했던 사람들인데 양측이죠. 양측이 만나서 우리 생각이 굉장히 비슷하다. 그러니 자연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책을 써보자 하고 쓴 게 자연자본주의입니다. 이 책이 1999년에 쓰여졌을 때는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지 않았고요. 이 사람들이 10주년 기념, 그러니까 2009년에 새로운 서문을 쓰는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2011년에 이 책이 발간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책이 굉장히 재미있게 소개됐던 것은 2013년에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가면서 자연자본주의를 가지고 갔다. 그래서 이슈가 좀 됐었습니다. 근데 자연자본주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사실 그닥 재미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시사점들을 주고 또 그 사례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그 양쪽에서 모았던 많은 사례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자연자본주의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자연자본주의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는 4가지 자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가 자본 그러면 이 2가지를 자본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융자본, 현금, 투자, 통화, 설비는 이쪽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생산 기반, 기계, 도구, 공장 이런 것들. 이 2가지가 이제 자본이라고 보죠. 그리고 이쪽을 노동이라고 보았죠. 그런데 이제 이 자연자본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인간을 노동으로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사람들이 살아온 문화, 그 사람이 축적해온 지식, 지능 이런 것들 또는 조직형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이걸 인적자본이라고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적자본이라는 말이 정확히 이때부터 유행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이 말은 비판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 인간이라는 걸 경제구조 밑으로 이렇게 유입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문제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저자들의 이야기에 충실하자면 인적자본이 더 추가돼서 이 인적자본을 충실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자연자본이죠. 자연자본이라는 것은 자원, 생명 시스템, 생태계 서비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3가지 자본이 자연자본을 이용해서 생산 활동을 하고 그것이 이제 경제 활동 영역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 자연자본이라는 것은 실제로 기존의 자본들의 대상이 될 뿐이지 그다지 존중이 되지 않는 건데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이 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잘 보면 결국은 자연도 이거 경제구조 밑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들, 이런 우려를 우리도 이제 인지할 수 있지만 많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저자들은 그래서 자연자본을 단순히 그냥 경제로 들여와서 그걸 경제 가치로 환산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가 자연자원이라는 것을 경제 가치로 제대로 측정할 수도 없고 측정한다 하더라도 그건 불안정할 뿐이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강을 하나 훼손시켰는데 그 훼손 가치가 얼마인지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는 건 일단 불가능하고 굉장히 제한된 범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연자본을 그렇게 경제로 측정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생명 시스템, 생태계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전체로 어떻게 이해돼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중요하게 보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은 저 자연자본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폴 호켄이 첫 번째 썼던 회복의 경제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와 맞닿아 있기도 하죠. 어쨌든 이 4가지 자본을 충실하게
잘 운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연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운영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자본주의가 갖고 있던 그 사고체계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고체계가 뭐냐? 경제는 자유시장체계에서 가장 잘 발전한다. 그다음에 더 크고 효율적인 공장을 세워 더 많은 상품을 제조해서 시장을 확대해야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기존의 경쟁 방식이죠. GDP가 증가해야 복지가 극대화될 수 있다. 자원 부족이 발생하면 그건 기술로 즉각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자원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자, 환경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다른 경제적인 요소들도 고려해야 된다. 그게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자유기업과 시장이 사람과 자원을 적재적소에 활동해서 최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장의 자본 할당 기능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기존의 자본주의가 운영될 때 바탕에 깔려있던 생각들이죠.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생명 시스템을 중시하는 자본주의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환경은 그냥 일부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을 그 기본적으로 보호하는 외피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의 제한 요소는 자본 또는 우리가 그동안에는 노동이라는 걸 제약 요소로 봤거나 이랬지만 또는 자본, 투자 자본 이런 것들을 제한 요소로 봤지만 앞으로는 자연 자본, 특히 생명 유지 서비스의 가용성, 가능성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이다.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해서는 비즈니스 시스템이 잘못 설계된 것, 그래서 외부로 오염을 만들어낸다던가 이런 것들 또는 인구 증가, 소비가 너무 과다한 것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 그다음에 자원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높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복지가 향상되는 것은 물질이 증가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환경적 지속 가능성은 형평성, 세상의 불평등을 얼마나 해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기업의 목표, 기업의 목적, 기존에는 주주가치대화 이게 아니라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진정한 민주주의 지배체제에서의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비즈니스가 운영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주장들로 기본적인 생각을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게 자연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4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합니다. 혁신적인 자원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급진적이어야 된다. 어느 정도가 급진적이냐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산업혁명 이전에 200명이 하던 것을 산업혁명 이후에 한 사람이 할 수 있게 됐다. 그게 노동생산성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생산성이 산업혁명을 전후해서 200배가 증가한 것처럼 이제 자원생산성을 그 정도로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생물 모방입니다. 바이오미미커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생물 모방이라는 것은 자연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형태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하나의 생물이 만들어서 또는 소멸하고 그게 다른 생태계로 넘어가거나 소비되거나 이런 것들이 알 수 없는 형태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각각은 모두 다 생태계에 기여한다는 겁니다. 생태계를 해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산업을 할 때 이 생물 모방을 해야 된다. 기술을 자연의 해를, 자연 생태계에 해를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그리고 그 네트워크들을 점점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기술들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많이 쓰는 이야기로 거미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탄력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흉내내지 못한다. 조개 껍질이 어떻게 그렇게 단단할 수 있는지 인간의 기술로 그걸 따라갈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생태계에 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산업을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3번째는 서비스와 흐름의 경제입니다. 이거는 기존에는 우리가 물건을 구매해서 소비하고 버리는, 그러니까 구매, 소비, 폐기 이런 선형적인 구조로 소비 활동을 해왔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초기에는 많이 이상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그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정수기 같은 거 정수기 구매하지 않죠. 정수기가 제공하는 서비스만 우리가 사고 나머지는 그 정수기를 생산하는 곳에서 그것들을 빌려주고 다시 회수해서 뭐 고치거나 뭐 재사용하거나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서비스와 흐름만 우리가 사는 거지 실제로는 어떤 그 물건을 구매해서 쓰고 버리지 않는 이런 구조로 경제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굉장히 이것도 많이 이제 그 확대가 돼서 예를 들면 매트리스 같은 것도 소독해서 쓸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해주는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죠. 이런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폐기 부분이 줄어들고 소모가 적게 일어나면서 실제로 생산하는 곳에서 이 구조를 염두에 두고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그 훨씬 더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자연 자본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망가진 생태계들을 회복하는 것, 댐을 헐고 강이 제대로 복원돼서 그 생태계의 기능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의 경제에서 자연 자본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죠. 이 네 가지가 핵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책에는 굉장히 다양한 아주 실패 사례, 성공 사례 또는 뭐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고민해봐야 될 엄청나게 풍부한 사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텐데요. 기업이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변화시켜 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다면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다면 이 책은 한번 보실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여전히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기본적인 목표가 뭐여야 되느냐, 기본 가치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쪽에서는 그닥 큰 깊은 사고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공한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포로켄이 말한 것처럼 굉장히 노력해야 되고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낸 사례일 뿐이지 그게 쉬운 그런 형태를 만들어주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도 지금 처음 쓰여진 1999년부터 생각하면 한 24, 5년 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자본주의가 그러면 변화를 가져왔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벨라미 포스터 같은 사회생태주의자는 굉장히 비판을 하는 책입니다만은 기업이라는 관점에서는 기업이 몸담고 있는 아주 큰 자본주의라는 구조 자체를 허물자 이런 논의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기업의 변화에 대해서는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